오늘은요, 발표 수행 평가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피치 전문가 서차연입니다. 현재 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필평가가 50% 그리고 수행평가가 50% 이렇게 반씩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필평가랑 수행평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필평가는요, 미리 지문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는 정말 감사히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만 준비하면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행평가예요. 그런데 학생들 어떻게 시험 준비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는 열심히 D-30일부터 준비를 하지만 수행평가는 대충 준비했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발표 수행평가 성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중학교 발표 수행에서요,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시는 포인트는 일단 제한된 시간 안에 말하는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발표 태도가 좋으냐, 더 나아가서 말의 구조와 메시지 도출을 잘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비초등 친구들 그리고 현재 중학교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발표 수행에서 만점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전달력 훈련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결국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0점이에요. 결국 잘 들리는 말이 좋은 발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소리가 청중들에게 다가가서 닿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내용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이 발표 수행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발성을 키우는 연습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발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거리감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 청중이 좀 더 멀어졌다. 그러면 내 소리의 볼륨 자체가 커져야겠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준비물 필요 없고요, 벽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벽 앞에 서서요, 벽이 듣는 사람이다, 내 말을 전달해야 하는 청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벽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발성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처음에는 한 1m 거리 정도 두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번엔 2m, 그리고 그 다음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3m. 벽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내 소리가 벽에 닿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점점 볼륨을 높여보는 거예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말은 결국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말할 테니까 너희들이 안 들리면 가까이 와서 들어?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청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 귀에 내 목소리가 닿게 한다. 그걸 인지하시면서 벽과의 거리를 두면서 내가 소리를 던져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요, 처음에는 소리가 힘차게 나왔다가 뒤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뒤가 흐려지는 경우. 자, 이렇게 끝에 힘이 없어지고 발성이 흐려지면요, 굉장히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말에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주었다가 뒤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친구들은 이 뒷 단어 그리고 어미 부분에 한 번 더 힘을 주며 발성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전달을 한다면요, 보통 말 끝에 힘이 빠지는 친구들은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뒤가 흐려지거든요. 자, 이때 은, 다에 한 번 더 힘을 주는 거죠.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에도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말소리가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우가 호흡이 딸려서 그런 일이 많아요. 차라리 내가 호흡이 딸린다. 그러면 너무 한 호흡으로 끝까지 소리를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중간에 그냥 끊어가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청중들이 더 편안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음입니다. 입이 게으르면 말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입을 안 움직이면 발음이 무너져서 전달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발음 연습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소리 없이 말하는 훈련법, 이름하여 입모양으로만 말하는 연습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차연입니다 라는 거를 말해 볼 건데요, 소리 없이 제 입모양만으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내 입모양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내가 진짜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 어떻게 하죠? 거의 복화술하듯이 다물고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차연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서차연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요, 결국에 입모양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음 소리가 다 뭉개지게 되고요, 상대방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확한 모음의 입모양을 만들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실제 내가 말하는 연습을 찍어서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발음 연습, 낭독 원고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조화 훈련이에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의 순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말과 글이든 처음, 중간, 끝, 시작하는 말, 하고 싶은 말, 끝내는 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져야 해요. 자, 그럼 이 서론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즉 주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자, 본론은요,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예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1분 스피치든 3분 스피치든 10분 발표든 어쨌든 이 발표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오프닝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런데 이 주제를 소개하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발표하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부터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주제 소개가 들어갑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관심과 궁금증을 끌어올려서 내 발표에 집중시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중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발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니즈 자극이라고 하죠. 학부모님들은 공감할 만한 CF 멘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수년 전에 이 운동기구를 소개하는 CF에서 이런 말로 시작한 광고가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운동을 도와줄 운동기구를 소개합니다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라는 필요성, 니즈를 자극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CF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제 그 광고 효과가 대단했었어요. 자,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주제를 소개하면 친구들 입장에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관심 없는 주제다 보니까 내 발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때 친구들의 궁금증과 니즈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바로 기법이 질문을 던지는 질문 기법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친구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곧 다가오는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주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럼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을 구성을 한다면요. 친구들이 내가 모르는 저 친구만의 노하우가 있나? 궁금해지고 또 알고 싶어지는 그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내 발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질문을 통해 니즈를 자극하라. 이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자,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준비한 내용,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거나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좀 더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말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근거나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반드시 그 근거의 가지수를 수치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지수를 제한하고 발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사례는 자기 자신의 경험담, 진짜 사례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도 좀 더 와닿을 수 있고 설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정말로 이 본론까지만 얘기하고 갑자기 결론 없이 발표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듣다가 중간에 발표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발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주셔야 해요. 이때 쓸 수 있는 리드 멘트가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이 발표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걸 전하고 싶었으니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권유나 청유 멘트로 마무리해 주신다면 완벽한 발표가 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시간 훈련입니다. 학교 발표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요, 이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말이 막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리허설을 꼭 해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발표 준비를 하고 실제 리허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 3분이 되겠지? 아, 이 정도면 5분 발표할 수 있겠지?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발표를 해보면요, 3분 발표인데 2배 이상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 2분도 안 돼서 끝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서론, 본론, 결론의 분배를 잘 못해서 3분 발표인데 서론만 하다가 2분 이상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핸드폰 타이머를 딱 켜두시고요. 이 정도 원고면 내 말 속도로 몇 분 정도가 나오는지 반드시 리허설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리허설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녹음을 하거나 실제 찍어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발표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그랬는데 이런 말을 습관처럼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했던 말을 또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들이니까 그런 불필요한 말들을 제거할 수 있게끔 반드시 녹음이나 녹화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발표 수행에서 만점을 받는 마지막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된 원고가 있다면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로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면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듣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발표자가 우리를 보지 않고 원고만 보고 이야기한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요. 내용 전달에도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고를 부득이하게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원고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게 각도를 잘 조절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발표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 발표에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전략적으로 일부러 친구들,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멘트를 넣게 해요. 네, 오늘 제가 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라면서 청중의 반응과 생각을 다시 한번 유도해 보는 거예요.
굳이 친구들이 뭐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교사 입장에서는요, 아, 청중의 반응을 굉장히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소통하는 말하기를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학교 발표 수행평가. 절대로 벼락치기로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연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전달력 연습, 그리고 두 번째, 구조화 연습,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연습이었습니다. 이 3가지 잘 연습하셔서요, 여러분 모두 수행평가 만점 받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이 발표 수행평가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는 다양한 스피치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